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에 배워볼 내용은 벡터 두 번째 대단원 중에 두 번째 중단원 중에 세 번째 시간, 내적 첫 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좀 알려져 있고 중요한 연산이 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그 한자어에 조금 주목해보면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여기 이 적이라는 이 단어는 곱한다라는 뜻이에요. 곱한다. 자, 그럼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 벡터의 연산은 덧셈, 뺄셈, 실수배, 뭐 이와 같은 것들 뿐이었거든요. 즉, 곱셈에 대해서는 따로 배운 적이 없어요. 자, 벡터의 곱셈이 따로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곱셈과 관련된 연산의 이미지로 본다면 내적이라는 것과 외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외적이라는 것은 수업 시간에 아주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은 고급 수학 시간에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로 내적에 대해서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 과정에 대해서는 내적까지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조금 여러분들이랑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라는 것에 대한 개념입니다. 두 직선 사이의 각이라는 것은 두 직선이 이러한 위치 관계를 가졌을 때 여기서 이 작은 각, 즉 예각을 두 직선 사이의 각이라고 우리가 주로 다뤄왔습니다. 자, 그런데 벡터가 이루는 각은 예각 범위가 아닌 즉 둔각까지도 벡터가 이루는 각의 범위로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벡터가 A라는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이게 주어져 있을 때 두 벡터의 이 각 있죠? 이만큼을 0에서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합니다. 이만큼을요. 예를 들어서 A 벡터가 여기 있고 B 벡터가 이렇게 조금 누워있는 형태라고 한다면 180도까지의 각 중에서 이제 우리가 벡터가 이루는 각을 찾으면 돼서 이만큼, 즉 둔각도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와서 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할 건데요. 아까 곱셈 이야기를 잠깐 했던 것처럼 벡터의 내적은 이러한 방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주로 쓰는 곱셈 기호 이것은 외적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니까 지금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각, 두 벡터가 이루는 각입니다. 두 벡터의 각. 자, 이랬을 때 이만큼을 벡터의 내적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자, 이것이 갖는 실제적인 의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잠깐 참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의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다시 A와 B 벡터의 내적은 이게 커다란 점 이렇게 찍어 주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A 벡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 코사인 세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표현을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A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의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또는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의 으로 여러분들이 내적을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자, 주어진 상황에서 A라는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해볼게요. A 벡터와 B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180도 범위에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내적은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어떤 걸 내리게 되냐면 두 가지 벡터가 주어져 있을 때 한쪽 벡터의 끝점을 다른 벡터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길이의 곱을 벡터의 내적의 이미지로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기하학적인 의미라고 하거든요. 자, A 벡터의 크기와 코사인 세타를 곱한 이 곱은 어떻게 표현이 되겠냐면요. B 벡터 방향으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렇게 선을 그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미적두 시간에 배웠던 거 요 직각삼각형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빗변의 길이가 r이고요. 여기 각이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밑변 길이가 r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의 길이가 A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런 다음에 B 벡터의 크기를 곱해준다면 이만큼의 길이가 B 벡터의 크기가 되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한 게 되냐면 A 벡터 내적 B 벡터라는 것의 의미를 이만큼의 식으로서 이해를 한다면 이 길이와 이 길이의 곱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개념이 됩니다. 내적이라는 것은 한쪽 벡터의 끝점을 다른 벡터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만들어지는 그 각각의 선분의 길이의 곱이 벡터의 내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B 벡터의 끝점을 다른 벡터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고 만들어진 이 선분 길이가 B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인 거 이해되시죠? 거기에다가 주어져 있던 원래 선분
A 벡터의 크기를 곱해주시면 그것이 이만큼의 의미가 되고 그것이 벡터의 내적의 기하학적인 그림적인 표현으로서의 의미가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요만큼의 상황도 꼭 좀 이해를 해주세요. 문제를 편리하게 풀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됩니다. 다음에 다시 교과서로 돌아와서 잠깐 정의대로 교과서 예제 기본적인 예제를 풀어본다면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이렇게 표현해 주시고 두 벡터의 크기를 각각 곱한 다음에 사이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자, 아래와 같은 그림이 주어져 있다면 각각의 크기를 2와 3으로 곱해주시고 거기다가 코사인 사이각 코사인 6분의 8을 계산해 주시면 금방 값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것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이만큼은 내적은 각각의 크기가 3과 4였고요. 코사인 사이각 0라디안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코사인 0이 1인 거죠. 계산해 주시면 12가 되고요. 두 번째 예제도 빠르게 한번 풀어보면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두 벡터의 크기 각각 곱한 다음에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이니까요. 계산해 주시면 6이 나오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것은요.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는 내적은 3 곱하기 4 한 다음에 코사인 사이각 2분의 파이 이렇게 가면 되죠. 근데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값은 0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내적의 쓰임입니다. 내적의 쓰임은 지금 위와 같은 예시를 보면 알겠지만 주어진 각에 따라서 적당한 양수값을 갖거나 0이라는 값을 갖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0보다 작은 값을 가졌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적은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인데 이 크기의 곱은 항상 양수가 되니까 내적이 음수란 뜻은 결국 코사인이 음수란 뜻이 되고 코사인이 음수가 되려면 2분의 파이에서 파이라는 범위의 각을 가질 때 음수의 값을 갖게 되겠죠. 즉 내적이 음수가 되면 결국은 두 벡터의 관계가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이 둔각이구나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적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두 벡터의 각이라는 정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 파트에서 잘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벡터 내적의 연산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교과서 순서와 조금 달리 우리가 좀 진행을 할 거라서 아래에 있는 부분만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내적은요, 아까 우리가 그림 그려봤던 것처럼 생각해 보시면 A 벡터와 B 벡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내적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시면 A 벡터의 크기와 B 벡터의 크기 코사인 세타의 곱이 되는데 B와 A 벡터의 내적으로 순서를 바꾼다고 했다면 B 벡터의 크기와 A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되니까 이 둘은 다를 수가 없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아까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신다면 한쪽 벡터의 끝점을 이렇게 정사형을 내린 다음에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길이를 곱을 하나 아니면 B를 이쪽 방향으로 수선의 발을 내린 다음에 길이를 곱을 하나 내적의 의미로서 같기 때문에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분배법칙도 잘 성립을 해요. 분배법칙. 이렇게 우리가 곱셈하듯이 이렇게 분배해서 쓸 수 있고 이렇게 곱셈하듯이 쓸 수도 있습니다. 결합법칙도 잘 성립하니까 여러분들이 성립하는구나 라는 이미지만 잘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중요한 벡터의 연산은 A 벡터의 내적인데요. 여러분들 이것은 그 정의에 의해서 계산식을 써보시면 A 벡터의 크기와 A 벡터의 크기를 곱한 다음에 코사인 그 다음 사이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동일한 벡터끼리 의 사이각은 0라디안이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0도는 0라디안은 1이 되겠으니까 계산해 주시면 A 벡터의 크기 제곱이 되는 거죠. 매우 중요한 연산 법칙들이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이 네 가지, 특히 네 번째 것 꼭 챙겨 주시고 교환 법칙도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종합하면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분배 법칙과 교환 법칙이 성립하고 똑같은 벡터의 내적은 결국 크기 제곱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2차식의 곱셈 공식을 쓴 것처럼 잘 계산이 되거든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요. A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플러스 B 벡터 내적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내적 B 벡터라고 쓸 수 있는 거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동일한 벡터의 내적은 같은 벡터의 크기 제곱 이것도 마찬가지로 같은 벡터의 크기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했고 이것과 이것은 교환법칙 성립한다 했으니까 지워지겠잖아요. 계산 정리해 주시면 A 벡터의 크기 제곱에서 B 벡터의 크기 제곱을 뺀 것과 같습니다. 결국 뭐가 된 셈이냐면요. 합차 공식처럼 보이시죠?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마이너스인 것의 곱셈은
합차 공식을 이용한 것처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으로 계산이 정리가 잘 된다라는 걸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아래에 있는 것도 연습해 볼게요. 자, 똑같은 벡터의 크기 제곱은 그 벡터의 동일한 벡터의 내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이거 분배 법칙 써주시면요.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곱셈 공식처럼 잘 된다 했으니까 그냥 곱셈 공식으로 갈게요. 앞에 있는 것은 앞에 거 크기 제곱이 되고요. A 벡터와 B 벡터의 내적은 분배 법칙, 교환 법칙 때문에 두 배로 바꿀 수 있죠. 곱셈 공식처럼 잘 성립되니까요.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B 벡터끼리의 내적은 같은 벡터의 크기 제곱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연산이 되니까 꼭 좀 알아두세요. 자, 연습할 겸 교과서 기본 예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의 크기와 그 다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정보가 주어져 있으니까 뭘 할 수가 있겠냐면 A와 B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 있죠. 정의 이용해 볼게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곱하기 코사인 사이각 해주시면 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1이죠. 계산해 주시면 3 나오죠. A와 B의 내적이 3이다라는 정보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고 했어요. 이거. 자, A 벡터와 B 벡터의 두 배를 한 것의 덧셈의 크기를 구하라 했는데 5개념 갖지 마세요. 3 플러스 2 곱하기 2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취해야 되냐면 벡터의 크기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일 때는 제곱을 해달라라는 여러분들한테 팁을 좀 주고 싶습니다. A 벡터와 2B 벡터를 더한 것에 대한 크기를 직접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제곱을 해주시면 이것은 우리가 아까 연습했듯이 같은 벡터의 내적과 동일한 의미를 갖고요. 이것은 곱셈 공식 이용하듯이 정리가 잘 된다고 했으니까 A 벡터의 크기 제곱 플러스 요만큼 계산해 주시면 2A 내적 B가 나오는데 그게 2배가 되겠죠.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4A 내적 B가 되고 플러스 4 B 벡터 크기 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계산이 쉬워요. 왜냐면 내적의 값을 우리가 아니까 A 벡터의 크기는 3이네 했으니까 제곱해 주시고 4 곱하기 방금 구했던 내적은 3이 되고요. 4 곱하기 2의 제곱으로 계산해 주시면 3제곱 9, 4, 3, 12, 2, 4 곱하기 4니까 16. 계산 정리해 주시면 25에 37이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구했던 것은 주어진 벡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벡터의 크기의 제곱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벡터의 크기는 루트 37이다라는 이 과정 꼭 좀 명심을 해주세요. 굉장히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벡터의 크기를 구할 때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크기의 제곱을 해서 내적을 이용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갈 수 있구나라는 거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차시의 마지막 내용은 벡터 내적의 성분 표현입니다. 자, 벡터의 내적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의 표현을 이용할 수 있죠. A와 B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코사인 세타를 쓸 수 있고 이것의 그림적인, 즉 기하적인 의미는 수선의 발을 내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에 만들어지는 선분 길이의 곱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벡터의 내적을 그림으로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정보가 제한적이거나 하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벡터의 성분 표현을 배웠기 때문에 이 성분 표현으로서 내적을 쓸 수 있다면 굉장히 이로운 계산 방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공식처럼 외우고 있는데요. 그건 나쁘진 않습니다만 유도되는지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 성분분해라고 적혀 있는 이 방식은 교과서에 소개되어 있는 방식이 아니니까 참고가 될 것 같아요. 한번 도움이 좀 되는지 한번 이해를 좀 해보세요. 자, OA라는 벡터가 A1, A2로 주어졌을 때, 즉 성분 표현이 됐을 때, 우린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왼쪽 방향, 즉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 즉 E1 벡터의 실수배와 E2 벡터의 실수배를 이용하면 주어진 벡터를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연습을 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OB라는 벡터는 B1, B2라는 성분 표현이 됐다면 이것은 이런 방식으로 쓸 수 있죠. 이쪽은 B1이라는 길을 가지니까 B1, E1 벡터, 이쪽은 B2라는 기질을 가지니까 B2, E2 벡터라 쓸 수 있어서 B1, E1 벡터 플러스 B2, E2 벡터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방식을 이용해 준다면요. OA와 OB라는 벡터의 내적은 A1, E1 벡터 플러스 A2, E2 벡터의 표현, 내적 B1, E1 벡터 플러스 B2, E2 벡터라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벡터 연산 법칙을 배웠으니까 곱셈 공식 쓰듯이 이렇게 정리가 잘 된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계산해 주시면 A1, B1 벡터, E1 벡터 크기 제곱이 되죠. 플러스 A1, B2는 그냥 실수 곱이고요.
E1 벡터 내적 E2 벡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의 계산은 A2, B1, E2 내적 E1 벡터가 되겠고요. 마지막은 A2, B2, E2 벡터의 크기 제곱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아까 배웠던 그만큼의 내용이랑 동일하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요. E1 벡터와 E2 벡터는 X축과 Y축 방향으로의 각각의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얘네가 이루는 각은 2분의 파이죠. 그럼 코사인 2분의 파이가 0이 나오니까 이 둘의 내적은 0의 1라는 값에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만큼과 이만큼이 0으로 상쇄돼서 지워진다는 뜻이 되게 돼요. 이해되나요? 자, 그런데 E1 벡터의 크기의 제곱은 E1은 단위 벡터였으니까 크기 제곱 1이 되겠고요. 여기에 E2 벡터도 단위 벡터였으니까 크기 제곱은 1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OA와 OB라는 두 벡터가 내적이 되니까 A1, B1 곱 플러스 A2, B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지금 방금 유도를 했고요. 그것은 어디서 기인하냐면 OA라는 벡터가 A1, A2였고 OB라는 벡터가 B1, B2였습니다. 거기에서 X의 성분끼리 곱하고 이렇게 써줬고요. Y의 성분끼리 곱하고 이렇게 써준 다음에 더해주면 그것이 벡터의 내적이 되는구나라는 하나의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교과서 방식은 여러분들 교과서 펴보고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하자면 A라는 벡터와 B 벡터가 주어졌을 때 벡터의 내적을 X끼리 Y끼리 곱해서 더해주면 굉장히 쉽게 내적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림을 그리지 않고 구한 게 됩니다. 꼭 좀 알아두세요. A와 B 벡터가 X 성분, Y 성분 이렇게 주어진다면 X끼리 Y끼리 곱해서 더해주시면 내적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조금 추가하자면 이것이 플러스 값을 가지면 이것은 예각을, 그 다음에 0의 값을 가지면 직각을, 0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두 벡터가 둔각을 이루구나 라는 것도 참고할 수 있다는 거. 내적이 굉장히 많은 쓰임이 있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